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이재석의 일본어 한자 사전 강의입니다. 오늘 글자는 뭔가. 제가 저번에 바로 앞에 동영상에서 인쇄형 파일 있잖아요. PDF 파일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그걸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저 얼핏 봤는데 제가 찍은 건 스스로 잘 안 봅니다. 근데 한번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좀 잠깐 봤는데 카메라가 잘 못 잡아요. 그래서 그 인쇄형 PDF 파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종이책 찍었습니다. 카메라로. 이게 종이책 모습입니다. 찍어서 이걸 하는 게 낫겠다. 더 뚜렷하게 보일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을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이쪽을 좀 확대해서 전체 화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도 될 것 같고. 노란 손가락. 기로의 사시유비죠. 히토 사시유비. 노란색 히토, 사람을 사슬 가리키는 유비 손가락인데 우린 검지가락 손가락이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어가 뭐냐? 그리고 제가 인쇄형 PDF 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PDF 파일을 만들지 아시죠? 근데 인쇄형이라는 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사진 넣고 글자 넣고 해서 PDF 파일 바꿔서 하면 인쇄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못 있습니다. 인쇄기가. 거기 다 여러 요령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말고 종이로 그 PDF 파일을 통해서 인쇄에 나온 종이체의 글씨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요. 써가면서 글씨 쓰기 이런 방법이다라든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공부가 뭐 빨리빨리 되는 공부가 어디 있어. 뭐든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있고 그리고 밥하는 것처럼 좀 더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급하지 말되 뭔가 이렇게 시간 있지 빠른 길 뭔가 편법이 있을 거라고 공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딱 나오는 게 공부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머리가 좋고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그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 좀 씹는 것도 다 편집을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편집을 앞으로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늙어서 힘이 없어. 자, 그럼 오늘은 이 구슬 옥자를 공부해 볼게요. 제가 확대도 하면서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훨씬 잘 보이겠다. 자, 구슬 옥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임금왕자에다 점을 하나 찍은 건데 쓰기의 순서가 좀 이따 보고 이렇게 생기고 뜻은 구슬입니다. 일본 타마라고 하는데 구슬이고 소리는 우리는 옥이라는 소리를 중국 소리 받은 거 들은 겁니다. 근데 일본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크게. 이건 좋다. PDF 파일은 이렇게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격크. 옥을 우리는 옥이라 듣고 일본 친구들은 격크라고 듣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일본어 소리죠. 이 글자의 소리는 격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소리이기 때문에 한자 명사에서는 대부분 이게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뜻으로 있는 그런 경우 빼놓고는 뜻이 있죠. 이 한자에는 구슬옥자, 타마. 얘는 다 맞히기 한다고 했었는데 요새 다 맞히기 하는 것도 없어졌어. 그렇죠? 진짜 그거 한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요새 아이들이 어때요? 가끔 한번 해보면 땅에 동글 구멍 파놓고 이렇게 맞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 이거는 일본어 교육용입니다. 초등학교, 쇼학교 1학년 1年生에 해당 한자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글자죠. 그리고 일본어 상용 한자, 한자가 엄청 있는데 거기 10급 글자입니다. 19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4급 틀라고 돼 있는데 넘어가고 한국어 한자는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보시면 여러분 이런 글자도 보면 이 폰트를 디자인한 건데 누가 쓴 거를 이제 디자이너들이 따가지고 이제 폰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왔다 삐치면 조그마한 선이 하나 있잖아요. 좀 벌려가는 날로 다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쓰고, 셋 쓰고,
네 쓰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글자 같은 것도 좀 보시면 지금 붓구슬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순서가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서 이렇게 멋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초서라는 거는 틀이 정해진 틀이기 때문에 그냥 맘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내 흘림체 쓴다고 내만 흘림체 쓰는 게 아니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합의가 돼서 딴 사람이 봐도 이게 구수록제의 일본 서어시오 초서라고 하는데 흘림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시간 나면 좀 보시면 나중에 쓸 때 자기가 쓰면 혼자 가슴이 뿌듯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글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쓰기 순서 같은 거 볼까요? 우리가 아는 건 기본적으로 임금왕자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점 하나 찍어주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아까 그 초서에 나온 것처럼 그 글자에 나온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붓글씨를 쓰는 사람들, 서예하는 사람들, 일본도 서예도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보다도. 일본은 아직도 지금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는 현수막 같은 거 걸잖아요. 이 순서표 같은 경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얀 종이에 붓글씨로 새까만 붓글씨를 쓰는 경우가 의외로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기가 서예를 했다는 친구들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서예 같은 경우는 가로 세 개 긁고 가운데를 뚫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을 쓰는 게 이게 서예식의 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서예한 사람들은 이렇게 써라라고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쓰는 거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썼는데 여러분 보시면 위에 하나 앞에는 하나 내린다든가 둘, 셋 가든가 했는데 이거는 위에 가로에 붙어 쓰고 가운데 쓰고 가리고 점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게 위에 있는 것처럼 한, 중, 오 뭐죠? 대만은 이런 식으로 쓴다 하는데 이게 표준 순서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아무거나 써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처음에 있는 거 이걸 쓰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요 글자도 요걸 따라 쓴 겁니다. 순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글씨 쓸 때 뭐냐면 어때? 2년 삶이 구슬 옥자에 보면 되는데 이거 제가 옛날 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서 나라국자를 맞어요. 일본어 신자체의 나라국자도 가운데 점이 하나 들어갑니다. 큰 에어 위자에다가 큰 입구자에다 이게 들어가죠. 근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찍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선생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딱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배울 때 뿌리 없이 배운 거야. 처음에 생각해보면 누가 한자를 제대로 이렇게 뭐 서예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때 한문 수업도 있었는데 뭐 관심이 있어. 근데 아무튼 공부하고 싶다는 친구들이나 한자 열심히 공부했지. 그런데 요 찍는 점 요거를 이렇게 찍으라.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아무도 안 보면 그리고 실제로 쓰다 보면 이렇게는 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 쓰면 좀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티는 안 나긴 하는데 하여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찍는다는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 이런 거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화면을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멈추 난 다음에 화면을 키워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 막 적어놨고 이런 것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 같은 얘기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럼 할 게 뭐지 그럼요? 자, 구소록자에 배우는데 이렇게 생기고 쓰는 순서가 이렇게 있고 소리는 묘크다. 뜻은 이 한자는 뜻이 있어. 타마라는 구술이라는 뜻이 있다 정도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쓰는 순서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는 어휘를 외우시면 됩니다. 열심히. 가장 중요한 건 어휘를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일본어 쇼가고 초등학교 1학년들이 이런 명사에서 목 세할 때 세자 같은 게 나오면 도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 안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기절을 하겠어요. 기겁을 하겠어.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구나. 세라고 읽는구나. 일본은 라고 읽는구나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구슬옥자라는 쉬운 초등학교 1학년들이 일본의 교육 한자를 배우는 그런 글자가 나온다고 해서 어휘가 꼭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글자를 뚜렷하게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고자가 원고 고자라고 하는데 고라고 했더니 원고와 고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아무튼 글을 쓴 종이라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근데 글이란 뜻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글씨를 뚜렷하게 보고 읽기는 코라고 읽는다 생각하고 뜻을 새겨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린이가 어느 정도 아시긴 할 텐데 옥자 보는 사람 어디 있겠어? 아무튼 자 저는 좀 가볼까요? 옥고가 있습니다. 옥고, 옥고 이렇게 초금이 오는 게 좀 주의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옥고 이건 의외로 씁니다. 이런 옥고가 뭐예요? 옥 구슬이라는 뜻이나 아주 소중한 다이세츠나 정도 뜻이 되겠죠. 그럼 이건 원고, 겐고 아주 소중한 글이 뜻이 되는 이게 옥고가 되는 거예요. 옥고를 투구해 주셔서 삼가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옥고 지금 나셨습니다. 아주 좋은 유명한 선생님의 글 같은 거, 아 선생님의 옥고를 제가 받아도 너무 감사합니다 쓸 때. 그리고 옥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제는 묘크지 옥세라고 합니다. 꼭 구슬이라는 뜻도 옥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옥자는 한자의 좌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임금을 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자 옆에 이 구슬옥자 처음에 옆에 구석이 딱 붙어 있다 그러면 뭔가 소중한 거, 임금 왕족 그런 뜻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옥세는 뭐예요? 임금의 도장이라는 뜻이죠. 세자 같은 거는 상용한자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공부 일본어를 정말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고 쓸지는 안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눈으로는 보고 묘크지 옥세라고 읽는구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석을 가리다 옥석이에요. 묘크새끼 묘크새끼 옥은 묘크 석은 새끼입니다. 석자는 대부분 새끼라고 읽힙니다. 제 이름이 이재석인데 옛날에 일본 공부할 때 형님들이 자이새끼 해서 제자가 자이고 석이 새끼니까 전혀 돌속지 않습니다. 아무튼 묘크새 우리 옥석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옥은 아주 좋은 것, 석은 돌멩이니까 아주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 그래서 옥석이라는 말 쓰는 거죠. 묘크새끼라는 말 씁니다. 마음이 빨라지지? 하고 나온 것 같아. 옥새 많이 들어봤죠? 일본 일옥 총옥새란 말. 묘크살 옥새입니다. 구슬인데 쇠자 분쇄하다 파쇄하다 깨지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슬처럼 깨지다 아주 소중한 거지만 이거 옥새는 뭐예요? 일본 애들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라든가 태평양 남태평양 여러 섬들 점령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섬을 지키다가 연합군 미군들이 들어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 나라를 위해서 텐노해가 반자 천연패가 만들면 죽는 거 그걸 묘크사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 얘기는 막 들려. 역사 얘기할 때 구슬 쇠자입니다. 이게 돌을 보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 돌을 9개, 10개로 나누는 거 그게 구슬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 옥수입니다. 섬섬옥수 들어봤어요? 섬섬옥수 묘크슈 수는 슈 발음이 기본 발음이죠. 손수자는 우리는 수고 일본은 슈입니다. 구슬 같은 손입니다. 아주 예쁜 손, 아름다운 손 이렇게 좋은 그거를 옥수라고 하는 겁니다. 묘크슈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난지 좀 돼가지고 제가 이 글자를 왜 제가 끌어올렸는지는 좀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옥자가 있습니다. 앉을 좌자니까 좌석이니까 묘크자 옥자입니다. 옥은 차는 의자, 자리라는 뜻인데, 시트인데, 여기 뭐예요? 옥이 앉는 자리. 옥은 누굴 말한다고 했어요?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앉는 자리를 묘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왕이 없으니까 전혀 쓰지 않는 말이지만, 묘크타이. 옥하고 몸체자잖아요. 일본 신자체입니다. 우리 몸체자는 되게 복잡하죠. 이제 뼈골자에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묘크타이, 옥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임금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일본 천황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빨간 걸로 제 책에 되어 있는 거는 크게 확대는 이거 잘 안 찍힌다. 퍼져 보이네요. 물하고 구슬이니까 물은 뜻으로 미즈,
구슬은 뜻으로 타마. 그러니까 두 개 다 훈 뜻으로 읽은 거죠. 미즈타마. 한자 수옥인데 이게 물방울이라는 겁니다. 미즈타마. 자, 물방울 무늬, 미즈타마 무늬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미즈타마 모여라고 하시면 되겠고, 네, 뭐가 있지? 이 초등이 많네.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아주 소중히 여기는 어떤 대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고 하잖아. 금과 옥조, 갱가 격그조, 갱가 격그조, 갱가 격그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금처럼 여기는 어떤 관은 뭐라고 해야 돼? 어떤 내용, 그다음에 구슬같이 소중한 어떤 조항, 그런 거를 금과 옥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뭔가 보통 금과 옥처럼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변하지 못하고 옛날에 과거에 뭔가 표현해야 될 그런 것들을 고수하는 것, 그런 의미에도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는 의미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드는 경우도 있죠. 네? 우리가 많이 아는 주옥 같은 주옥 구슬이고 옥도 구슬입니다. 자, 슈격크, 주옥. 진주, 구슬, 그게 되는 거죠. 진주와 옥, 주옥간, 슈격크. 주는 슈, 옥은 격크라고 합니다. 또 예문이 딱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이 원서를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것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거구나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파라 있는데, 자, 여러분, 다마, 약기입니다. 여러분, 1번 눈목자는 눈이잖아요. 그 다음에 타마, 그만. 지금 구슬옥자 아까 구슬 타마라고 했잖아요. 근데 합성명사가 될 때는 앞에 두 번째 뒤에 첫 번째 소리가 처음으로 시작되면 그게 합성명사가 되면서 타금으로 바뀌는 렌다크, 연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되게 많죠. 합성명사에서는. 자, 메다마, 눈하고 구슬이고 야크, 소자입니다. 굽다, 태우다. 그러니까 그러면 눈 구슬은 뭐예요? 눈구슬은 메다마가 눈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눈알. 그러니까 눈알처럼 동그란 거를 야크, 굽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 보면 계란 허라에 노른자야? 노른자죠? 노른자지? 노란자 아니겠죠? 설마? 한글도 못하면서 무슨 한자 일본어 가리키고 있어. 아무튼 메다마가 계란 후라이에 노른자가 동그랗잖아요. 그거를 메다마, 눈깔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웠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후라이 아니죠? 프라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그 다음에 구슬, 이 합성명사이기 때문에 다마가 된 겁니다. 샤번다마. 다마가 구슬, 이게 방어로 뜨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샤번다마. 이 샤번이 비누하는 느낌이겠죠? 샤봉다마. 비눗방울 많이 말하는 겁니다. 비눗방울 놀이 요새 하나? 한다. 아이들도 가끔 이 공원 가면 하긴 하더라.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기계로 막 하더라. 그죠? 샤번다마. 영화 속 같은데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드라마 시작되면서 이 샤바온다마가 막 날아가면서 주인공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연상하면 좋을 텐데 세뱃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도 세뱃돈이 있습니다. 오는 종교에 접두다는 뜻이 없습니다. 무조건 명사의 앞에 오가 시작되면 그건 다 종교에 접두합니다. 오와 아니면 고는 토시 나이가 이 hen 연자인데 이거를 뜻이 토시라고 합니다. 나이란 뜻도 있습니다. 무슨 해란 뜻도 있고 타마, 타마인데 그 탑승명사가 다가 된 겁니다. 그 해에 구슬 해가지고 이게 세뱃돈으로 뜻이 바뀐 겁니다. 토시다마. 여원 오기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여러분이 알 거는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해년자 토시라고 읽는다. 이게 어떤 나이란 뜻도 있고 해, 년이란 뜻도 있다. 타마는 구슬인데 합성명사 할 때 타가 뒤에 오면 땡땡 와가지고 합성명사가 이 타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연탁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시다마. 여러분 이걸 주시는 입장이시겠죠? 99%? 이걸 받는 나이인데 이걸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훌륭해. 아무튼 이 두 번째, 이 새로 시작하는 제가 멈췄다가 제석의 일본 한자 사전. 그럼 일본에서 한자는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택도 소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한자는 글자를 뚫어지게 보고 쓰기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처음에 초기 기초부터 잘하면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라는 건 이런 우리는 보통 부수라고 하잖아요. 작은 글자들이 조합이기 때문에 그 한자 쓰기에 대한 제 책에도 있거든요. 그걸 강의도 벌써 동영상 강의로 다 해놨습니다. 멤버십. 한국에는 한자 쓰기 원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한문 수업 있고 선생님들이 한문을 가르쳤지만 한자 쓰기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러면서 무슨 한문을 가르친다고 그거 좀 만들어라죠. 일본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 해놨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명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어 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제가 옥자에서 제가 가장 필요하다 싶은 거, 몰라도 되겠다 싶은 건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이 정도는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일본어를 충분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제가 올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책에 나오는 어휘들만 충분히 외우면 일본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이게 생겼다. 한국어 읽기는 격거라고 읽는다. 일본어 뜻은. 한국어 뜻은 옥거라고 한다. 이 세 단계만 거치면 되는 겁니다. 해 같은 경우 저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 글자를 처음 봤어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뭐야? 이걸 어떻게 쓰지? 한자는 밑에서 쓰나? 하나. 그래가지고 엄청 고뇌를 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말이 계속 길어져 문제가, 옥자를 이번 짧은 강의에서는 공부해 보았습니다. 벽, 타마라고 한다는 거. 일본에 타마짱이라고 그 친구도 있었는데, 별명이. 아무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버려.